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요즘 심리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 개 찍었는데 오늘은 부동산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별 심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부동산은 줄다리기판과 같다고 매수인과 매도인을 응원하는 언론, 그리고 판이 깨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부가 바로 참여 주체입니다. 이들의 심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수인은 어떻죠? 매수인은 사려는 심리와 아예 포기한 심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 여전히 패닉바잉을 계속하고 있죠. 작년보다 서울 아파트를 2배 가까이 샀다고 해요. 그것도 서울의 외곽 지역만 사들였죠. 기사에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8만 건이고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체는 어떻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다른 거래 주체들은 많이 줄었는데 패닉 바잉하는 수요가 많이 참여를 했죠. 그 결과 8만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까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있다고 해도 10만 건이 안 돼요. 9만 6천 건 정도로 가장 저점이었던 13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거래량은 감소를 했어요. 왜 그렇죠? 가격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래는 없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지금 표시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가격이 높을수록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살려는 사람이 없죠. 물론 한두 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로 이어질 수 없는 가격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더 오를 거라는 심리에 공급이 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래로 이어질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이유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줄어든 거고요. 거래로 이어지려면 수요 자체가 늘어나거나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가를 안 낮추니까 이 가격에라도 영끌해서 패닉 바잉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약을 기다리거나 아예 무관심해졌습니다. 청약을 도전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가격보다 더 싼 금액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거지 지금 가격에는 사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무서운 상황은 무관심이죠.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상황입니다. 청약 가능한 매수인들은 모두 청약에 도전하고 있어요. 12월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쏟아진 청약의 경쟁률은 다 높았어요. 그리고 20년 마지막에 역대 최대 물량이 분양 예정입니다. 청약 가능한 매수인들은 다 이걸 하려고 기다리지 지금 부르는 호가에 사지는 않습니다. 호가가 내려오지 않는데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영끌이 가능한 사람들이 뛰어드는 결과죠. 영끌에서 접근 가능한 상황이면 탐욕과 불안해 이게 비싼 줄도 모르고 고가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의 상태로 갔습니다. 이생망 2명 중 1명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하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한도의 대출을 받고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가격이 내려와야 구입을 희망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안 산다라는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매도인은 어떻죠? 매도인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패닉바잉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팔릴까봐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지만 호가를 낮추지 않습니다. 더 오른다고 하고 패닉바잉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굳이 낮출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심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 부담하는 건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종부세 82%가 다주택자 부담입니다. 역대 최대 거칠 예정이에요. 이번에 예상되는 종부세는 약 4조 원이 넘죠? 이 중에 80% 이상이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세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팔긴 팔아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민기적대고 있는데 세금 부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버텨보자는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판을 뒤흔드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핀셋 규제를 예고를 했죠.
또 뒷북 규제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산불이 나면 잔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강력히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핀셋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는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의 심리는 급락은 안 된다죠.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죠. 이제 사람들은 의심하죠. 집값주도 성장이라고 의심을 하는데 어쨌든 역병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경제를 지금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급락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겠지만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착륙은 원하지 않고 연착륙을 바라죠.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을 원하지 않아요. 나라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방법은 너무 쉽죠. 세금 더 강하게 때리고 금리 올리고 대출 여지껏 내준 거 회수하고 하면 바로 꺼질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세금만 찔끔 올리고 더 추가로 들어가는 길만 막고 있어요. 핀셋을 들고 하고 있어요. 더 집 사러 못 들어가게 대출 규제하고 막 하는데 서민들 위해서는 전세대출 계속 내주고 있죠. 전세대출 잔액이 100조가 넘어섰습니다. 전세대출이 매매를 지지해준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은 쉽게 내주고 있어요. 또 전세대책을 위해서 부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빚을 지고라도 지금 사람들 살 곳은 공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는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 계약갱신 청구의 혜택을 본 사람이 70% 가까이 됩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의 70%가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일단 현재의 거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했어요. 나머지 30%를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현 정부의 지지층이죠. 이 사람들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안이 나온 거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루어져도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금리 올리면 거시경제 박살난다고 불보듯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언급한 거 대출 규제의 마지막이죠. 이제 신용대출도 규제를 합니다. 1억 신용대출로 1년 내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하고 연봉 2배 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더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주담대 안 해주거나 축소시키고 전세자금 대출로 유용해서 집 사는 거 막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대출까지 잠궜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영끌 하지 말라고. 영끌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영끌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주택자들한테는 앞으로 세부담이 커질 거니까 얼른 정리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두 번째 심리는 바로 이거죠. 명분은 이제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고 규제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고 또 결과가 처참할 수 있으니 제발 좀 뛰어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청개구리 같이 한 거죠. 정부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고 다 뛰어들었으니까 이제 말 안 듣고 뛰어든 사람들한테 정부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정부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역병 때문에 전 세계가 부채 쓰나미에 휩싸였습니다. 올해 15조 달러가 폭증을 했어요. 갑자기 출현한 블랙스완 때문에 세계 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만 7조 달러에 이르는데 빚 갚을 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모든 국가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을 했습니다. 역병 아직 안 끝나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 있죠.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가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뜬 돈도 있고 지금 블랙스완 출현으로
더 많은 돈을 썼어요. 폭증한 정부 빚이 2024년이 되면 거의 1,000조가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 메꾸려면 세금 걷어야 되는데 명분을 쌓았으니까 이제 그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자산시장 부동산 말고 주식도 있는데 주식은 지금 못 건드리죠. 코스피가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도전할 거라고 하는데 3,000을 못 뚫고 있는 주식시장이에요. 별명이 박스피죠. 그래서 대주주 기준 강화가 물거품이 됐죠. 자본시장 자금 이탈까지 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주식에는 이거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죠? 지금 서울 아파트 가치가 코스피 상장사 전체 가치만큼 되니까 여기서 세금을 걷어서 지금 거덜난 나라 살림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사면 보유세 내게 하고 사면 취득세 내게 하고 팔면 양도세 내게 해서 걷어 드릴 겁니다. 정부가 빚쟁이가 돼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도 이미 누누이 얘기해 줬는데 반대로 했고 더 시장의 거품이 커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죠. 소득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과세하면 되죠.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부동산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이유 결국은 자기 집이 잘나서 오르는 게 아니죠. 그 지역이 좋아지고 그 지역에 호재가 있어서 더 오르는 거죠. 송파, 잠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게 됐던 게 마이스 개발 때문인데 이거 정부 정책 방향상에 있는 거죠. GTX 호재라고 얘기해서 수억씩 오르는데 GTX 깔려면 돈 누가 내죠? 결국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수원이 핫하다고 거기 뭐 철도도 깔리고 도로도 뚫리고 엄청나게 좋아질 일밖에 없어서 그래서 오른다고 하는데 그 오르게 만든 원인이 바로 세금 들여서 하는 정책 때문이니까 그거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죠. 지금 정부 말만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벼락거지들한테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수를 확보하면 되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다들 왜 금리 인상 안 하고 대출금 회수 안 하냐고 지금 막 목소리를 높이고 하지만 정부는 지금 자신감이 있어요. 정부가 집값 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정부의 심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다들 왜 안 하냐는 금리 인상, 대출 총량 규제, 재고 있죠? 일본과 같이 급격한 폭락을 겪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나라 다 망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할 리 없다. 뭐 이렇게 댓글 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 그 당시에 담당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조치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걸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하겠죠. 다들 왜 안 하고 있냐는 금리 인상, 대출 총량, 대출 회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는데도 자신 있어 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끝물에서 지금 전세 때문에 난리라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30%의 원망만 사그라들게 하면 더 이상 살 사람은 없어요. 거품의 끝까지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규제를 하지 않아도 이제 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매도자의 선택만 남았죠. 버티면 정부는 여기서 수년간 세수 확보를 할 겁니다. 안 버티면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부는 이게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조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조금 더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지금 빵꾸난 재정을 좀 메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이제 못 버티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정부는 다시 재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몇 년간 버티면서 욕하면서 세금 낼 사람들 이들은 원래 지금 현 정부의 지지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걷어들일 겁니다. 양도세 완화 아무리 노래해도 안 해주겠죠. 마지막으로 언론의 심리는 뭐죠? 여리꾼의 역할, 매도인이 주는 콩고물 받아먹죠.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계속 주구장창 노래를 하겠죠. 계속 매도인 편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심리가 식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거예요. 언론의 심리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득시무태의 심리입니다.
끝까지 가보고 아니면 택시 전환하면 되니까 계속 이런 마음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